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 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은퇴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됐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해졌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인생 2막을 준비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들로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에는 전액연금보험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 테니까요. 강의 내용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지는 코너 내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오늘은 특별히 S사의 애니케어 간병보험에 대한 증권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보험 플랜 119에서는 이렇게 알찬 정보 가득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먼저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화면을 통해 나가고 있는 두 가지 전화번호를 통해서 증권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내 보험에 대해서 전문가분들께 꼼꼼한 상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고,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신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 플랜 119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오늘 강의는 김경아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은퇴 후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때 든든한 노후 자금과 함께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저도 이제 자료를 준비를 하면서 곰곰이 제 은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너무 암담하고 무겁게 이렇게 시작하는 것보다는요, 지금처럼 또 다른 행복의 시작, 은퇴,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더 제 인생이 풍요로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사시는 분들이요, 보통 남자분들은 80세, 그리고 여성분들은 84세가 평균 수명이신데요. 지금 30대, 40대, 50대에 계신 분들은 이 평균 수명보다 훨씬 더 긴 시간, 그러니까 100세 시대, 이런 얘기 이미 너무 오래됐고요. 중요한 거는 통계 자료에 의하면 세계에서 평균 여명이 90세에 이르는 국민들이 보통의 경우가 90세까지 살 수 있는 이 평균이 나오는 나라가 최초의 국가가 우리나라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평균이 90세가 된다고 그러면 그 전에 일찍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빨리 돌아가신 분들까지 포함이 된다면 우리나라에 사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100세 이상은 훌쩍 넘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릴 텐데요. 실제로 60세, 65세 이상이 되어서 이런 리스크들은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나이가 들어서 금융사기에 연루가 된다 그러면 다시 회복할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라도 조금이라도 시작을 해보시려고 작은 가게, 창업 이런 것들은 진짜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병 또한 질병이 닥치게 되면 그 마련해 놓으신 모든 돈들을 병원비로 소진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건강관리 정말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황혼이혼이 점점 많아지기도 하는데 어쨌든 황혼이혼은 두 분에게 경제적인 손실, 경제적인 이득이 전혀 없을 거기 때문에요. 황혼이혼도 조금 자제를 하시는 게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성인 자녀가 평균 수명이 늘어날수록 나의 성인 자녀들에게도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요. 역시 노후 문제하고 직결된 거기 때문에 이런 거 5가지는 리스크 관리 꼭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이 금리표는 여러분들 너무 많이 보셨을 텐데요. 우리나라의 금융 환경이 IMF 이후에 금리가 이렇게 쫙 빠져서 이 금리가
IMF처럼 다시 우리에게 10%, 15% 이런 금리는 오지 않을 거라는 건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지금 저금리 기조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서 앞으로 당분간은 우리가 뭐 20년, 30년까지는 큰 이변이 없는 한 이 3, 4% 미만에서 계속 형성될 거라는 거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이런 환경인데 작은 돈으로 어떻게 돈을 모아서 우리의 행복한 노후를 시작해야 되는지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 제도로서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은퇴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출생 연도에 따라서 60세, 63세, 지금은 뭐 69년생들은 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데 5년 당겨서 조기 연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연금 액수가 이렇게 30%나 줄어드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들은요, 이 전체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1억 미만이 이 순자산 보유 금액이 1억 미만이 대부분이고요. 뭐 많은 분들이 3억 미만 3억에서부터 뭐 몇천만 원까지 이 바운드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60세에 은퇴를 하시는 분들은 40년간, 70세에 은퇴를 하시는 분들은 30년간 나누어서 쓰셔야 하기 때문에 이미 이제 중년이 넘어오신 분들은 60세, 65세 이후부터 나에게 주어진 시간 30년, 40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돈을 나누어서 쓰셔야 되는지 이런 고민을 진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팁이 있는데요. 연금을 준비를 할 때 꼭 이런 방법대로 팁을 가지고 좀 준비를 하시면 실수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미리 알 수 있는 연금이라고 했는데요. 막연한 금융상품, 막연하게 주택연금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가입하는 즉시부터 연금을 얼마 받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이렇게 미리 알 수 있는 연금액을 확정적으로 알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금리가 낮은데 투자형 상품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요. 그 중에서 납입 중에는 5%, 납입을 다 하고 난 이후에 거치기간 중에는 4%를 보장으로 해준다. 이러면 금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기본적으로는 투자형 상품으로 진행을 해드릴 거고요. 돈을 납입 중에는 5%, 납입이 끝날 때는 4%를 확정적으로 보장해 주는 게 우리가 고를 수 있는 연금 안에 딱 보장 제도가 있다 그러면 정말 든든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금이라는 게요, 10년이나 15년을 납입을 하고 몇 년 기다려서 연금을 받으셔야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 상품인데요. 장기 유지했을 때 나한테 보너스를 더 주고, 그 다음에 펀드 운용 보수도 뗐던 거를 나한테 다시 환급해주는 이런 게 있다면 장기적으로 유지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연금을 계속 분리를 해서 70세, 80세가 되시면 이 금융회사에 찾아다니고 이 금융의 기능들을 아는 것도 너무 어려운 시기가 될 텐데, 그럴 때 공시이율로 연금을 바꾸거나 아니면 그냥 여전히 주식형으로 두거나 두 가지 선택권이 시청자들에게 있다면 두 가지 중에 내가 골라서 나한테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30만 원 이상 추가 적립을 하게 된다면 추가로 보너스를 더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팁을 한번 보고 기준을 고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5%, 4%가 어떤 거냐면요. 시중금리가 요즘은 이거보다 더 떨어졌는데 2%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연금을 5%, 4%를 적용해준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이득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는요, 이렇게 연금들을 내가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10만 원씩 연금을 할 때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를 계산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50대이신 분들이 똑같이 조건은요, 10대부터 50대까지 10만 원씩 12년을 납입을 하시면 모두 다 납입 원금은 1,440만 원을 납입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연령대의 차이점은 뭐냐면 주어진 시간이 다르시죠. 50대이신 분들은 12년을 납입을 하시고 조금만 지나면 연금을 수령하셔야 되는데 1,440만 원으로 연금 재원이 4천만 원이 된다 그러면 이것도 굉장히 훌륭할 것 같습니다. 30대로 와서 한번 볼게요. 똑같이 1,440만 원으로 거치 기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7,800만 원에 육박하는, 그러니까 10만 원으로
거의 8천만 원에 가까운 연금 재원을 마련할 수가 있고요. 조금 더 나이가 많이 떨어뜨려서 10대인 친구들이 보면 같은 금액을 납입을 하게 될 거죠. 그런데 연금 재원은 거치 기간이 훨씬 길어지기 때문에 1억 5천만 원에 해당하는 은퇴 자산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무원들을 막연히 부러워하는데요.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인데 입사를 하자마자 연금을 떼기 시작을 해서 재직기간 내내 혹은 30년, 40년 이렇게 연금을 떼기 때문에 그분들의 은퇴 생활이 보장이 되는 거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30년 이렇게 연금을 준비한다 그러면 또 다른 행복은 반드시 우리에게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요, 20만 원씩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요. 20만 원 플랜으로 똑같이 12년을 납입을 하시게 되면은 전 연령대가 2,880만 원을 납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50대는 똑같이 2,800만 원으로 8천만 원의 은퇴 자금이 마련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분과 그래도 8천만 원이 내 은퇴 자금으로 정확하게 보장이 되는 분하고는 삶의 질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30대 한번 볼까요? 똑같이 2,880만 원으로 은퇴 자산이 1억 5천만 원이 만들어집니다. 내가 한꺼번에 1억 5천만 원을 만들어서 은퇴 자금이야 이렇게 떼놓으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 삶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잖아요. 한 달에 10만 원, 한 달에 20만 원으로 다른 것도 많이 할 수 있지만 나한테 반드시 올 수 있는 이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한다면 1억 5천만 원이라는 은퇴 자산으로 준비가 되기 때문에 이 은퇴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10대인 친구들이 똑같이 2,880만 원을 냈을 때 은퇴 자산은 거의 3억에 육박하는 은퇴 자산이 마련이 됩니다. 40대 후반 50대에 계신 부모님들께서 내가 조금 있으면 노후가 오는데 진작에 은퇴를 준비했으면 너무 좋았을 걸 이거를 똑같이 생각을 하셔서 자녀분들을 한번 비춰보시면은요. 자녀분들에게 1억이나 2억, 3억을 이렇게 은퇴할 때 써라 라고 주시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12년, 15년을 시간에 투자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게 훨씬 좋을까요? 우선은 은퇴는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은 은퇴 기간이 짧고요. 어린 친구들은 이 친구들이 은퇴를 맞이하게 되면 은퇴 기간 자체가 굉장히 50년, 60년으로 길어질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훨씬 빠른 나라이기 때문에 이 은퇴 준비가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 거라는 굉장히 걱정이 많기 때문에요. 자료를 늘 준비할 때마다 다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인상하고 직결된 이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은퇴를 꼭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작게 출발할 수 있는 10만 원, 20만 원 플랜으로 은퇴 자산을 잘 준비를 하신다면 우리에게 행복한 노후가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경아 전문가와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은퇴 이후를 걱정하시는데요. 오늘은 은퇴 이후를 든든하고 행복하게 꾸려가는 데 도움이 되는 변액연금보험에 대한 정보를 드렸습니다.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시거나 내 증권 상담이 필요하다 싶으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풀어드리는 시간 가질게요.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예, 내가 가입한 보험의 약관과 보장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 꼼꼼히 살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이 증권 속의 다양한 혜택들과 그 정보들에 대해서 전문가분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남선희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저희 어떤 증권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간병보험증권입니다. 예. 네, 아나운서님,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층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에 1명 정도라는 통계를 예전에 봤던 것 같은데요. 네, 최근 통계에 의하면 네. 무려 14%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7명 중에 1명은 65세 이상이라는 건데요. 예. 그래서인지 최근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 증권 안에 간병, 치매 이런 보험의 제목이나 보장을 보게 되면 문의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예, 오늘의 증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S사에 가입이 된 애니케어 간병보험이고요. 가입된 시기는 2003년도입니다. 15년 동안 유지를 잘 해주셔서 앞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돈을 내는 기간은 5년 남으셨습니다. 보험의 만기는 80세까지입니다. 80세가 종료가 되는 구성이고요. 가장 기본적인 보장 먼저 보겠습니다. 치매 간병비인데요. 가입 금액이 1,000만 원이기 때문에 치매 진단을 받으면 1,000만 원 진단금을 받는 건가? 그래서 그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고 180일 안은 치매 진단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과 기간이 좀 필요했고요. 약관상의 치매에 해당하는 질병을 살펴보았습니다. 5가지가 있는데요.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부터 해서 혈관성 치매, 그 아래로 쭉 치매 병발된 선망까지 5개 이렇게 치매 진단을 먼저 받고 우측에 보이는 1에서 5까지의 5가지 항목 중에서 행동장애 1가지는 필수로 1가지 조건이 더 충족이 돼야 됩니다. 예. 보행을 스스로 할 수 없음, 또 음식물 섭취라든가 대소변의 뒤처리를 할 수 없거나 목욕을 할 수 없거나 의복을 혼자서 스스로 할 수 없을 때 1가지 조건을 충족을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진단받고 바로 지급은 아니고 180일 이상 지속, 그리고 행동장애 1가지는 무조건 포함이 돼야지만 가입 금액을 받으시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 다음에는 장기 입원비입니다. 장기 입원비 가입 금액은 50만 원인데요. 장기 입원의 기준이 얼마나 될까 내용을 보니까요. 30일 이상 입원을 했을 때 지급이 되고 있네요. 약관상에서는 분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니까요. 30일 이상 입원을 했을 때는 뭐 하루에 10,000원, 20,000원 이렇게 곱하기 해서 지급을 하는 형태는 아니고요. 30일 이상 입원했을 때는 50만 원 정액을 지급을 하고 61일 이상 더 길게 입원을 했을 때 90일 이상 입원을 했을 때 120일 이상 입원을 했을 때에는 가입 금액이 최고 300만 원까지 일시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입원하시고 수술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뇌 혹은 심장에 관련해서 혈관 수술하시는 분도 많이 있으신데요. 예. 개복하지 않는 비관열 수술이라고 하죠. 수술을 하실 때 하루 이틀 정도면 정말 걸어서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의료 기술이 많이 발전이 됐기 때문에 예전처럼 이렇게 장기 입원하는 경우가 많이 없으셔서 요 부분에 대해서 또 좀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 입원을 하셨을 때 입원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요, 암에 대한 진단금입니다. 암 진단금이 가입 금액이 500만 원이 있는데요. 암에 대한 진단금이 어떤 형태로 보장이 되고 있는지 약관상부터 자세하게 좀 살펴보니까요. 보험의 면책 기간은 현재와 동일했습니다. 90일이 지난 날부터 보장이 됐고요. 암에 대해서 구분은 일반암, 특정암, 상피내암 이렇게 3가지 항목으로 좀 되고 있거든요. 네. 네, 아나운서님, 네. 혹시 현재 암의 발병률 가장 높은 1순위가 어떤 암인지 알고 계세요? 갑상선암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갑상선암이고요. 예. 그러면 이 3가지 항목 중에서 갑상선암은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는 유사암으로 제가 구분한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 구분사항에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이 안에는 유사암이라는 항목이 없습니다. 굳이 갑상선암이라고 이제 명시가 안 돼 있거든요. 2007년도 한 4월 1일 정도 기준으로 봐서
그 이후에 가입된 보험은 유사암 혹은 갑상선암을 분리를 해놨죠. 왜냐하면 1순위 암이기 때문에 가입되고 손해율이 워낙에 높았던 암이어서 내가 가입한 것보다 10% 혹은 20%만 받을 수 있게끔 금액을 조금만 줬었는데 15년 전에 가입했던 이 보험 안에는 일반암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을 하고 5년 이내에는 500만 원은 지급을 하고 있지만 5년이 지나서 혹은 10년이 지났을 때는 2배씩 보험금이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또 특정암에 대해서는 2배로 주고 있습니다. 특정암에는 어떤 암일까 내용을 좀 살펴봤더니요. 예. 특정암에는 유방, 자궁, 난소 이렇게 여성에게는 좀 유리할 수 있는 생식기 암을 오히려 일반암보다는 2배로 지급을 하고 있는 이러한 형태였거든요. 굉장히 좋은 보험이네요. 네, 그렇죠. 예전에 암보험은요, 우리 보험의 변천사를 보면은 가장 큰 변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암에 대한 진단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변화가 있었죠. 그래서 예전에 들었던 보험 중에서 갑상선암, 일반암으로 들어있으면 너무 좋았고, 또 생식기암을 오히려 지금처럼 10% 20%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일반암보다도 더 많이 지급을 받는 여성에게는 좀 유리했던 그런 보험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님, 그러면은 이 특정암 같은 경우에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그럼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나요? 남자분이 만약에 가입을 했다고 하면 뭐 유방암, 남성암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남자분이 가입을 했다면 3대 암이라고 해서 간, 폐, 위, 담낭, 담소 이렇게 좀 남자분들이 많이 걸릴 수 있는 이 암에 대해서 이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든 남성분이든 이 보험의 암 진단비를 조금 더 가입 금액을 높여서 하셨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좀 남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 보장을 보겠습니다. 활동 불능 간병비입니다. 활동하지 못하는 어떤 기준이 어떻게 될까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치매 간병비와 흡사하게 활동 불능이 된 것이 180일이 지속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기준을 보겠습니다. 제일 우선적으로 기본 항목에 걷지 못하는 것, 보행을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은 기본적인 항목이고요. 한 가지 더 추가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우측에 보이는 1에서 4번까지 음식물 섭취부터 해서 옷 입기를 혼자 할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걷지 못하는 것은 기본으로 충족을 해야 하고 또 그 옆에 1에서 4까지의 행동 분류표에 4가지 중에 하나는 또 해당이 돼야지만 활동 불능 간병비로 인정이 된다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보장도 보겠습니다. 가족 일상 배상 책임입니다. 현재도 있는 보장이고요. 손해보험사만 있죠. 그리고 가장 손해율이 높은 보장이라고 손꼽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족 일상 배상 책임 이 보장은 현재 대부분 3년 갱신형으로 변경이 됐고요. 기존에 15년 전에 가입을 했던 일상 배상 책임, 보장 내용은 좀 다른 부분이 있을까 살펴봤더니 자기 부담금의 금액 차이입니다. 현재는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자기 부담금이 20만 원을 공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타인의 신체든 손해든 본인 부담금이 2만 원만 공제를 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최근에 변경된 내용을 보면은 타인의 재산의 손해는 20만 원 공제, 신체의 손해는 자기 부담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 보험이 좀 더 장점이 많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쭉 증권의 내용을 짚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간병비 보험이었고요. 치매 간병비 지급되는 사항에 보면 진단받고 바로 지급은 아니고 경과일이 180일이 지나야 됐고 해당되는 조건을 보니까 행동장애가 한 가지 또 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특약으로 함께 넣었던 암에 대한 진단비는 현재는 찾아볼 수 없는 갑상선암에 대한 진단을 일반암에서 지급을 하고 있었고요. 또 특정암이라고 해서 오히려 생식기암을 2배로 주는 여성에게 좀 유리한 보험이었다라고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 번 또 말씀을 드렸지만요. 보장성 보험 안에 굳이 적립보험료를 넣는 것은 불리하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일부 적립보험료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보험의 만기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보험이었는데요. 80세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오래 살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80세 이후에도 암이든 간병이나 치매 이런 부분에 대한 보장에 대한 계획은 좀 세우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내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남선희 전문가와 함께 S사의 애니케어 간병보험 증권 분석해 드렸습니다. 이 여성암이 특정암으로 분류돼서 더 잘 보장받을 수 있는 점이 특징이었던 증권이었는데요. 이렇게 집에 있는 증권 꺼내 보시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나 어려운 점 있으시다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풀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험플랜 119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래 나오고 있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저희 훌륭한 전문가분들께 증권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자, 지금부터는 전화와 문자를 통한 보험 상담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시청자 전화 연결 한 분 돼 있는 상태인데 바로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연락 주셨는데요. 어떤 고민 네. 있으신가요? 제가 통합보험으로 가입을 했었는데요. 예. 보장이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궁금하거든요. 좀 본인 증권에 대해서 분석 받고 싶으신 거죠? 네. 예,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저 45이에요. 네, 40대 중반이시고 지금 아프시거나 약 드시는 거 있으신지? 네, 제가 아팠던 적은 있어요. 유병력자. 언제 어떤 부분이 좀 아프셨던 건가요? 2008년도에 예. 중증 근무력증 진단을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도 통원 치료하고 있어요. 2008년부터 근무력증 진단을 받으시고 계속해서 약을 좀 네. 복용하고 있는 중이시라는 거죠? 네. 그렇다면은, 보험을 지금 2005년도에 가입을 하셨는데, 아프시기 이전에 가입해 두신 보험이네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희정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 텐데요. 추가적으로 좀 질문 드릴 수 있는데, 전화 끊지 마시고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네, 시청자께서 문의 주신 사항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예, 40대 중반 여성분께서 증권을 하나 보내주셨는데요. 2005년도에 DB손해보험 컨버전스 보험을 가입하셨습니다. 총 보험료는 64,000원 돈 납부하고 계신데요. 문의사항 다시 살펴볼게요. 제가 2008년에 근무력증 진단을 받았고 지금도 계속해서 약을 복용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 보험에서 부족한 보장이 있는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문의 주셨어요. 전문가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보내주신 증권 제가 먼저 좀 살펴봤고요. 네. 2005년도에 컨버전스 통합보험 가입하셨네요. 네. 예, 또 오랜 기간 잘 유지해 주셨고요. 근데 지금 요 보험에서 부족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문의 주셨어요. 네. 그래서 먼저 제가 증권의 보장 내용 한번 좀 볼게요. 네. 네. 자, 지금 시청자님 가입하신 보장 보험 중에 이제 컨버전스 보험은 80세 만기로 실손의료비가 같이 들어가 있으시고요. 암, 네. 뇌혈관 진단비,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비. 이렇게 들어가 있으신데, 요 뇌혈관 진단비와 이 심장 급성 심근경색증이 이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가입이 되어 있으세요. 요 부분은 굉장히 보장도 넓고, 그리고 보장 금액도 적지 않게 지금 잘 가입이 되어 있으신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기타 수술비, 또 운전하고 계세요? 네, 운전하고 있어요. 예, 또 운전자 보험까지 지금 한 증권에 다 함께 보장을 받으실 수 있게끔 잘 가입을 하셨어요. 근데 요 보험 증권 제가 내용을 보니 보장은 골고루 잘 되어 있으신데 아쉬운 점 두 가지가 보이네요. 지금 100세 시대잖아요? 네. 지금 100세 시대라 지금 현재 모든 보험들이 다 100세 만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시청자님 가입하신 지금 보험은 80세 만기로 되어 있으세요. 요 부분 좀 한 가지 아쉽고 또 주요 보장인 지금 3대 진단비하고 그리고 수술비 또 비용 보장 등이 전부 갱신으로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예, 처음에 시청자님 2005년도 가입 당시에 증권상에는 보험료가 지금 64,560원으로 되어 있으시거든요. 네. 예, 근데 지금 2018년도니까 2번 정도 갱신하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보험료는 얼마를 납입하고 계시나요? 지금 9만 원 좀 넘게 내고 있는 것 같아요. 9만 원. 예, 그러니 지금 6만 원대 보험료에서 2번을 갱신하시면서 9만 원대 보험료로 지금 올라가신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 이거 가입하셨을 때는 30대이셨을 텐데 지금 40대 중반에 되시면서 보험료가 약 3만 원 정도 올라가셨어요.
그러니 이제 이 보험을 80세까지 유지를 하신다고 했을 때 중간에 또 다른 이제 진단비나 이런 걸 받지 않으시는 경우를 감안해서도 앞으로도 약 6번 정도의 갱신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예, 60세가 넘어가신 이후에 또 소득 활동도 중단되시는 시점에서 많은 보험료를 내셔야 되는 그런 이제 사항이 되니 그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보시면은 질병 진단을 또 2008년도에 근무력증 진단 받으셨다고 하셨어요. 네. 예, 그 이후에 지금 계속 정기검진 받고 약 드시고 치료 중이신 거죠? 네. 예. 그래서 아마 그동안에는 이제 이 보험에서 뭐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셨지만 보험사에 보험을 더 추가로 가입을 하고 싶으셔도 자유롭지 못하셨을 거예요. 네, 제가 맞나요? 받은 적이 있어서, 네. 네. 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줄 알았어요. 아, 불가능하신 줄 아셨어요? 네. 예. 최근에 각 손해보험사들에서 유병자 플랜이라고 해서 진단비, 수술비 등을 가입하실 수 있는 상품들이 나와 있으세요. 근데 조건이 있으세요.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질병으로 진단을 받지 않으셔야 되고요. 네. 2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이 없으셔야 하고요. 네. 그리고 5년 이내에 암 진단이 없으셔야 가입을 하실 수 있는 보험이에요. 아, 네. 네, 근데 이제 2008년도에 근무력증 진단을 받으셨으니 지금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질병 진단 받으신 건 없으신 거고요. 네. 예, 혹시 2년 이내에 근무력증으로 입원이나 수술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2년 이내에는 없어요. 예, 없으시고 또 5년 이내에 암 진단은 안 받으셨잖아요. 네. 예, 그렇다면은 그 유병력자 플랜으로 나와 있는 보험 상품들 가입이 가능하셔서 제가 제안을 지금 한 가지 가지고 나왔어요. 아,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손해보험사에 간편건강보험이라고 해서 무해지 상품에 납입 면제도 가지고 있으면서 유병력자들이 가입을 하실 수 있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네. 거기에도 3대 진단비, 암, 뇌, 심장, 그리고 지금 수술비들이 40대 수술비까지 폭넓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수술비, 이 부분을 보완을 해서 6만 원대 보험료로 추가 가입을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제안드리고 싶고요. 네. 예. 또 한 가지는 지금 2005년도 가입하신 컨버전스 보험의 실손 의료비에서 상해 부분의 보장이 상해 의료비 500만 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으시거든요. 이 부분 크게 상해를 입으셔서 입원을 하시게 되면은 입원 치료비로는 좀 부족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 실손 의료비에 있는 상해 입원 의료비만 단독으로 따로 준비를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제안 드려요. 그거는 이제 보험료가 약 1,000원 정도도 안 되는 보험료니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하자면 지금 현재 치료 중인 질병이 있으시니 지금 가지고 계신 컨버전스 보험은 유지를 하시면서요. 네, 근데 그 유지하시는 보험에서 3대 진단비라든가 수술비 요 주요 보장들이 갱신형으로 되어 있으시니 추후에 50대, 60대 이후에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요 부분을 포기를 하셔야 될 수 있는 경우에 대안이 필요하시잖아요. 그래서 네. 100세 만기에 갱신이 되지 않는 그런 유병력자 상품으로 해서 6만 원대 보험료로 준비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보완하고 이제 상해 입원 의료비 예, 실손 의료비로 5천만 원 한도까지 보상되는 거 이렇게 준비해 드렸어요. 네. 예. 어떻게 이 정도면은 좀 제 제안이 충분하셨나요? 아니, 근데 궁금한 게요. 네. 그러면 뇌나 심장질환 쪽에 진단비는 충분한 건지 궁금하거든요. 두 가지 상품을 지금 같이 유지를 하시는 동안에는 지금 허혈성 심장질환 그리고 뇌혈관 질환에는 2천만 원씩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요. 컨버전스 보험을 나중에 이제 감액이나 이제 보장을 줄이시게 되면은 또 뇌 쪽으로는 뇌졸중, 심장 쪽으로는 급성 심근경색증 1,000만 원씩이 준비가 되시니 이 부분 적당하게 준비가 되신다고 안내 드릴 수 있겠네요. 아, 네, 그래요? 시청자님. 네. 예, 좀 도움이 되셨나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연락 잘 주신 것 같고요. 현재 2005년도에 미리 가입해 두신 보험이 계속 유지를 하시면서 요즘은 유병력자 플랜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보완하는 방법을 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도움 많이 됐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쾌차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첫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 전화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전화 상태가 고르지 않은 관계로 문자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문자부터 화면 통해 살펴볼게요. 휴대전화 뒷번호 4382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희정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고혈압 정기검진을 받고 약을 먹고 있는데요. 실손 의료비 보험에 가입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예, 전문가님. 가능할까요? 예, 제가 방금 전화 연결되신 시청자님께도 안내 드린 것처럼 실손 의료비도 지금 현재 건강체하고 또 유병여자 가입하실 수 있는 보험이 나와 있으시기 때문에요. 고혈압 질환 가지고 계신 분도 실손의료비 유병력자 플랜으로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네, 요즘은 유병력자 보험이 많아서 참 가입의 선택폭이 넓어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자도 화면 통해 살펴볼게요. 휴대전화 뒷번호 2636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을 하면 보험료가 오르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문자 주셨어요. 남선희 전문가님. 네. 갖고 계신 보험을 처음에는 운전을 안 하셨다가 중간에 운전을 하시는 형태로 변경이 되신 것 같으세요. 보장 내용 중에서 질병 보장은 해당이 안 되시고요. 네. 상해에 대한 보장은 운전을 하시게 되면 보험료가 오릅니다. 그중에서 특히 부상치료비, 운전과 연관이 돼 있는 항목들은 보험료가 좀 많이 오르는데요. 30세 기준으로 해서 여성분이 제 경우에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1,500원에서 9,800원 정도? 예. 담보 하나만 그렇게 운전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로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하지만 지금 운전을 하신다면 지금이라도 변경을 하셔서 올라가는 보험료가 있긴 하지만 정확히 또 보장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시잖아요. 올라가는 보험료가 있지만 변경하셔서 적용을 받으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도 만나볼 텐데요.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에게 연락 주셨는데요. 어떤 보험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네, 저희 딸이 장이 네. 안 좋아서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요. 따님이 얼마 간이 안 전에- 좋으시다고요? 장이요, 장. 장이요, 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유병자도 가입이 된다고 해서 형님 소개로 유병자 보험에 가입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잘 들은 건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전화 잘 주셨습니다. 따님이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26살 대학생이에요. 따님이 참 젊으신데 조금 아프셔서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지금 보험료에 대한 부담은 없으신지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보험료가 좀 올라도 괜찮으신 상황인가요? 뭐 약간 정도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올해 가입하신 보험 중에요. 운전자 보험도 있던데 따님이 운전을 하시나요? 글쎄요, 아직 면허증도 없는데. 알겠습니다. 저희가 남선희 전문가님 연결을 해드릴 텐데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시청자께서 문의 주신 사항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20대 여성분의 따님의 보험을 어머님께서 좀 증권 상담을 받고 싶어서 연락을 주셨는데요. 총 2건의 보험을 2018년도 올해 가입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참 좋은 간편 건강보험을 100세 만기로 가입을 해주셨고요. 더드림 운전자 상해보험을 100세 만기로 역시나 가입을 해주셨어요. 총 보험료는 10만 원 돈 납부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사항 살펴볼게요. 딸이 좀 아파서 장이 좀 안 좋아서 지금 유병력자인데 그래서 2018년도 올해 가입을 한 이 보험이 잘 가입한 건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남선희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따님께서 20대인데 약을 장기적으로 드셔야 된다고 하니까 보험 가입하실 때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예, 그렇죠. 네네. 그런데 다행히도 유병자 보험이 40세 이상만 가입이 되었다가 최근에 한 달, 2달 이때부터 이제 20대도 가입이 가능해졌거든요. 아마 최근에 가입을 하신 보험이신 것 같으세요. 예. 네. 제가 2건의 그 증권 보내주신 걸 꼼꼼하게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가입한 참 좋은 간편 건강보험을 보니까 보장 내용은 사망보험금, 3대 진단비, 수술비, 입원 일당 골고루 빠짐없이 잘 넣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어떤 거냐면 갱신형이세요. 갱신형인데 20년 있다가 갱신이 될 거거든요. 현재 56,000원 보험료가 산출이 된 거는 20년 동안만 보장을 해드리는 기준으로 산출이 된 거예요. 제가 이 보장을 그대로 해서 46세 정도, 따님이 현재 26세이시잖아요. 46세에 현재 시점에서 46세 분은 보험료가 얼마나 나올까 계산을 해봤더니 12만 8천 원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 더 갱신되는 시점 66세 연령대에 지금 보장을 동일하게 설계를 했을 때에는 28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보험을 계속 유지를 하셨을 때 85세까지 납입해야 되는 보험료가 1억이 넘으세요. 그러니까 가입할 때 5만 6천 원이 부담은 안 됐지만 이게 갱신이 된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좀 갱신형이라는 거는 잘 알고 하신 거죠? 네. 예, 일단은 갱신형이긴 또 엄마 마음에 급하셨을 것 같아요. 그동안은 안 되다가 이제 20대도 된다고 하시니까 유병자 보험 얼른 해야 되겠구나. 보장 내용으로 봤을 때는 너무 좋았지만 갱신되는 부분은 좀 아쉽다. 이 부분에 대한은 잠시 뒤에 총평해서 좀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에 가입하신 드림 운전자 상해보험인데요. 최근에는 그 상해보험 안에다가 운전자 보험 안에 상해를 잘 넣어서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상해보험을 선택을 하신 것 같은데요. 보험료가 52,000원이에요. 근데 아까 따님이 운전을 안 하신다고 들었어요? 예, 안 하는데. 그러신데 운전을 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위험이 증가된 형태로 보험료가 산출이 되신 거예요. 지금 52,000원 보험료가 나와서 그 보장을 제가 좀 살펴보니까 뭐 교통사망이라든가 골절, 화상, 상해에 관련한 보장들을 넣으셨어요. 하지만 보험료는 굉장히 과도한 산출이었다. 그리고 조금 더 전문가분의 도움을 좀 일찍 받으셨다면 이렇게 상해보험을 한 10,000원대면은 충분히 가능한 보장을 너무 비싸게 책정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지금 두 가지의 이렇게 보험을 보다 보니까 첫 번째 보험도 잘못되신 거보다 보장보다는 구조가 갱신형이어서 이 다음에 보험료가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 갱신을 가입하기에는 따님이 너무 어리고 젊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운전자 상해보험은요, 현재 직업과 상황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과감하게 정리하는 의견을 좀 드릴 거고요. 지금 보험료에 맞게끔 제가 다시 하나 이렇게 좀 제안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내용을 좀 보시면은요, 빠짐없이 3대 진단금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3대 진단금 들어가고 또 수술비를 유병자이긴 해도 가급적이면 최고 한도로 좀 보완을 해주는 부분, 그리고 앞서 내보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족에 대한 배상 책임, 아직까지 유일하게 갱신이 안 되는 보장으로 가입이 가능한 회사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선별을 해서 수술비, 3대 진단비, 가족에 대한 배상 책임까지 20년을 내고 보험료 오르지 않게끔 100세 만기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52,000원 운전자 상해보험 준비하셨는데 운전을 하지 않는 걸로 다시 상해보험을 산출을 하면 한 15,000원 정도가 나오는데요. 최근에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죠? 상해 후유장의 3%부터 시작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고마운 보장인지, 그에 대한 보장까지도 넣고 또 골절, 화상, 진단비, 상해 수술비, 상해 입원 일당 2만 원, 뭐 이렇게까지 좀 보완을 골고루 다 해서 15,000원 정도 되면은 나오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지금 갖고 계시던 보험료하고 나중에 지금 추가로 보완을 하셔야 되는 보험료하고 크게 차이 없이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총평을 다시 한번 드리면요. 갱신되는 보험을 비갱신형으로 바꾸면서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는 리스크는 최소화하는 것이 좋으실 것 같고요. 유병자가 가입이 가능한 현재 상태에서는 최고의 수술비를 확보하시는 것이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직업하고요. 따님이 운전을 안 하시잖아요. 직업하고 운전을 하지 않는 비운전자로 이 구성을 제대로 맞게 보험료를 산출하는 것이 가장 먼저 시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시청자님.
네, 도움이 되셨나요? 네, 상당히 너무. 네, 아무래도 따님에 대한 알겠어요. 걱정 때문에 가입을 네. 해두셨는데 이 따님의 나이와 상황에 맞지 않은 보험을 가입해 두셔서 지금 리모델링 플랜 제안해 주셨어요. 네, 더 좋은 방법을 제안해 드렸으니까 좀 살펴보시고 궁금증 생기시면 저희 연락 주시면 다시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시청자께서 남겨주신 문자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다음 문자는요, 3004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교통사고 모두 보상되는 거 아닌가요? 운전자 보험을 따로 가입해야 하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혜정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네. 앵커님은 어떻게 생각드세요? 들어야 자동차 될까요? 종합보험이니까 왠지 다 보장이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자동차 종합보험은 배상책임보험입니다. 네. 배상 책임은 내가 누군가한테 피해를 입혔을 때 손해배상을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거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운전하는 자동차 때문에 사고로 인해서 남이 피해를 봤을 때 보상을 충분히 해줄 수 있게끔 하고 있는 게 배상 책임으로 자동차 종합보험인 거고요. 운전자 보험은 사고 발생 시에 나한테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들을 보상을 하는 보험이거든요. 그러니 예를 들어 인사사고가 났을 때 예.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다던가 또 아니면은 피해자가 사망사고가 났다던가 이랬을 시에 1차적으로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이 나가고요. 2차적으로 운전자한테 책임이 또 주어지죠. 네, 그 책임에는 벌금 그리고 개인 합의를 또 봐줘야 되는 부분들. 그래서 그 교통사고 처리지원비 그 다음에 교통사고 처리지원비 금액을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이 들어가야 되니까 예. 또 나를 변호해 줄 수 있는 변호사 비용 이런 비용들이 복합적으로 다 보상이 되는 게 운전자 보험이기 때문에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자동차 보험과 함께 운전자 보험도 꼭 가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네, 필요에 따라 따로 꼭 가입을 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2580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메시지도 살펴볼게요. 고혈압과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면 유병자 실손으로 가입하면 되나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유병자분들께서 요즘 많이 문의를 주시는 것 같아요. 남선희 전문가님. 네. 최근에는 유병자의 가입이 가능한 보험이 문턱이 좀 많이 낮아졌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약을 2가지나 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좀 걱정되는 유병자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셨나 본데 건강한 분들이 가입이 가능한 표준형 실손 보장에다가 의뢰를 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으세요. 왜냐하면 유병자에 대한 실손 보장은 아무래도 MRI나 도스 또 비급여 항목에서 일부 제한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빠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고혈압, 고지혈 같은 경우에는 심사를 받아보셔서 조금 보장이 유리한 쪽으로 건강하신 분들도 가입이 가능한 표준형 쪽으로 심사를 받아보시게 되면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할증 보험료가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병자 보험은 전체적으로 아예 보험료 자체가 한 20%에서 30% 정도는 건강하신 분보다는 조금 더 비싸게 책정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보장이 좀 더 유리한 건강하신 분들 가입이 가능한 쪽으로 심사를 의뢰하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우선은 심사를 꼭 받아보시고 유리한 쪽으로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화면을 통해 나가고 있는 2가지 전화번호를 통해서 방송 끝난 이후로도 보험 증권 상담해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6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간략하게 보험에 대한 모든 고민 남겨주시면 저희 전문가분들께서 풀어드릴게요. 예, 오늘 여기 계신 두 분의 전문가와도 여기서 인사 나눌 거고요. 보험플랜 119는 내일 오전 11시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